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2020년 3월 2일날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경기부양책이 뭐가 나올까? 요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부양책을 다 쓰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이제 무슨 은행이라 그래야 돼, 그걸. 아무튼 미국 연준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든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들을 이제 추경 편성해서 계속 이제 막 발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래더라? 26조? 26조 추경 발표가 있었죠. 요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걸로 이제 부족하죠. 그러면 이게 경기부양책이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지금 대규모로 SO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시멘트 업체들이 다 상한가 줄줄이 상한가 가고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코멘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죠. 코로나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이 윗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입혀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SOC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SOC라는 게 쉽게 말하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밸류 매력이 없고 만약에 정치 테마처럼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일 거라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건설 섹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는 주식 기업 가치들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섹터가. 그리고 사실 그렇게 업황도 막 최근에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크게 안 좋은 느낌도 없어요. 기업 재무구조 같은 걸 뜯어보면.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붙고 하면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는 가치주 섹터 중에서는 결국은 안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금융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 이슈가 붙으면서 SOC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서 건설 섹터가 더 매력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명박 정부의 과거 4대강 사업이 왜 시작됐는가를 보면 저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어서 이걸 부양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점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런 부분들이 버블을 크게 키웠다가,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금융, 건설, 철강 섹터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버블이 크게 있는데 이 버블을 터트리는 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빠삭하다는 양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보니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는 진짜 해먹었다 어쨌다 얘기가 많지만 당연히 해먹은 거는 누군가는 있겠죠. 이명박 씨가 해먹었냐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요런 요인들을 보면서 흐름을 딱 보면 테마라는 거는 이슈가 벗기 전에 이제 버블이 붙고, 버블은 결국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 아까 보면 2008년도 2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게 2013년도 2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쵸? 자, 2008년도 2월부터 2013년도까지 1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구간 동안 장기 하락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언제 움직였냐? 진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때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때 업황이 좋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이 그림이 되게 작은 거는 여기에 또 폭등이 나와갖고 이게 작아 보이는 거고, 테마 타고 2500%가 더 갔어요. 그래야 바닥 구간에 토탈 보니까 100배 정도 갔네요. 이화공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보면 한 4000% 정도, 40배 정도 갔고, 이 테마가 붙은다면 한 1500% 정도 갔어요. 아직도 특수건설이라든가 이화경영이 밸류 매력이 확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뭐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에요. 막 시가총액이 높아갖고 막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못 벌어요. 둘 다 돈을 크게 벌고 있지 못한데 요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테마적인 관점이라서. 근데 이제 주식 부자 양성소에는 사실 추천은 안 할 생각이고요. 바른 투자 커뮤니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추천을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아 놓는 거죠. 아니면 버린다 생각하고. 요런 테마가 붙으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으니까 한 막 500% 1000%도 운 좋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추천주 아니에요. 절대 사지 마세요. 사면 큰일 납니다. 깡통 나요. 자, SOC 부양책은 어떤 식이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무언가 이제 위기가 있을 때 경기 부양책 중에 가장 먼저 건설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자리라든가 경제 지표에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오는 산업군이 건설 쪽이에요. SOC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단기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보면 서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량 늘려라. 그러면 집값도 잡고 뭐하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땅 투기가 되겠죠. 요런 부분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세상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사용할 여지도 있어 보여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LH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민간 공급량 늘려버리고 이 개발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회사들에.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부양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량을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고 막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미래에는 보면 4대강 사업처럼 똑같이 될 거라면, 이 앞에서 이 그림을 갖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4대강 사업이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뭘 자꾸 까엎고 뭐하고 했는데 환경 파괴만 시켰지 결국은 뭐 실효성이 없다. 득본 게 없다. 돈질할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있겠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 뭘까요? 자, 제2의 4대강처럼 욕을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나는 이거 욕을 크게 먹는다 그래도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고 뭐하고 하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경제라는 거는 심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욕을 먹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제2의 4대강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집이 많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공급량을 이빠이 늘려놓으면 이게 빈집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요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래에는 인구가 지금처럼 지금 속도로 줄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뭐 이제 뭐 100세대 이거를 부셔서 10세대로 교체하는 이런 재건축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래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구글처럼 그 누구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아니고 어디더라? 이게 건설회사가 아니었는데 IT 기업이 도시 구축을 해요. 뭐 사물 인터넷 처음부터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도시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율주행차가 가고, 자율주행차가 다 이동수단으로 해서 이제 버스나 뭐 이런 것처럼 다 이제 이동이 되고, 이 도시 안에서만 이제 되는 거죠. 막 드론이 배달을 하고, 드론이 택배 배달을 하고, 뭐 등등. 뭐 집에서는 뭐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갖고, 그 도시에는 그런 인프라들을 처음부터 깔아서 구축을 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진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인프라 구축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이고 아마도 이럴 가능성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뭘까요? 토목. 처음에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먼저 움직일 건 이제 토목이겠죠. 밑에 이제 토목공사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뭐 일반 건설회사들. 여기 이제 뭐 수주 받으려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주를 골고루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토목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일 거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랑은 지금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래요. 그저께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죠. 세상에 반응이 없어. 몰라요. 트럼프랑 뭐 짝짝꿍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트럼프 빼고 시진핑이나 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랑 뭔가 이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뭔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하고 했는데 어때요? 시장도 안 좋고 뭐하고 했는데 북한 테마주들 뭐 이런 애들 많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이제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 테마주들에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면 배당 엄청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막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밸류도 비싸지 않은 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럼 얘네들이 뭐 장도 안 좋고 뭐하고, 이제 물론 장이 좀 좋았지만 어저께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소외되거나 많이 작살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로 인한 매물 소화는 끝났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자, 테마가 새로 붙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의 만약에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 중국이랑 만약에 해저터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제 공상적인 이야기인데 설마 이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모르죠 또. 미국의 이제 방위비 협상에서 뭐 떡 좀 던져주고, 방위비 협상하고 이제 답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간 끌기 하는 거고, 결국은 뭐 미국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떡 좀 던져주고 추진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다 오케이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북한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제대로 뭐 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갖고 북한 말 들어주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이렇게 제대로 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에 슬쩍 떡 좀 던져주고 이제 따로 전화 통화 한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야 니네 이제 철도 이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라면서 규제를 일부씩 풀어주면서 이제 뭐 이제 먼저 던져주고, 북한에서는 이제 핵폐기 뭐 하는 어떤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을 요런 게 되게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소설입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제 SOC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 안 되겠죠. 미리 발표가 안 되고 비밀리에 붙이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발표가 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랑 합작해서 또 미국이랑 뭔가 뭘 해서 무슨 딜을 해서, 근데 지금 또 문정부를 또 놓고 보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일본이랑 뭐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중국이랑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미국이랑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유연성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요런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어떤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해저터널? 이런 건 이제 뭐
일단 조금 이제 욕을 많이 야 그게 가능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요런 이야기들 하고 하면 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실패를 한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하면서 기술도 많이 쌓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그림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해저 터널이 꼭 아니더라도 철도로 뭐 중국까지 연결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언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중국과 해저 터널 뚫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 욕먹을 여지는 많은데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했으면 좋겠는 게 원전 같은 정책을 좀 이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바꿨으면 이거는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인프라가 만약에 좀 깔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뭐 주택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요런 쪽에 인프라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하면 오히려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 이건 나만의 이제 바람인 것 같고. 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단기 테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대규모로 이런 뭐 해저 터널 뚫는다든가 북한이랑 뭐 이런 게 진행이 된다든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주택 공급량을 이빠이 늘리겠다. 재건축 다 풀어.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부동산이 또 움직일 거니까 그건 또 싫잖아. 지금 정부는 부동산가에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렇게 놓고 보면 해외에 좀 기반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무슨 뭐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이 회사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제 현재 건설 섹터 밸류는 한국 시장에서 거의 가장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요. 근데 이제 GS건설하고 대림건설이 더 싸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밸류로 놓고 보면 더 싸고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살짝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 밸류는 동섹터 다른 기업들보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S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북한이랑 관련된 뭐가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안전성을 놓고 요거 정도 담아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SOC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크게 붙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 더블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냐, 그런 기업들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테마 같은 관점에서는 요런 기업들도 있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요런 기업들 말고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림산업 말고 중소형 건설사들 보면 지금 뭐 진짜 싼 기업들이 많아요. 건설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자 일부는 이제 담아가 보려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 가장 저평가된 섹터가 건설인데, 가장 저평가된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인데, 이제 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뭐 찍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상위 뭐 한 100개 뽑아보면 수십 개가 건설 기업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준. 근데 이제 PBR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모멘텀을 받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경기 위축이 되고 뭐하고 하면 IT 섹터 같은 경우도 보면 1분기에는 거의 뭐 죽술게 확실히 하니까 1분기에는 이제 뭐 죽술게 확실시 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1분기가 바닥이다 하고 4월, 5월부터 막 본격적으로 추세가 진행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때 만약에 이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자 요런 섹터가 대신 그 자리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IT, 헬스케어 쪽에 이제 35%씩 해서 70%를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치주 섹터를 20%를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건설 섹터는 자 5%에서 10% 정도 안에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밸류 체크들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요런저런 대기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을 많이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테마주들도 이제 뭐 섞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건설 섹터는 좀 포함을 해놓고 있으면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니까, 굉장히 싸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